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제도 알실제 진행을 맡은 배우 권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악렬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기초생활보장수급비 등 2억 5천만여 원을 갈취한 큰아버지 사건. 지적장애가 있는 모녀를 이용해 보험료와 아파트 매매 대금을 빼돌린 보험 설계사 사기 사건. 모두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는데요. 경제적 착취를 당한 피해자 중 70%가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착취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안타까운 사건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 발달장애인의 어떤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우리 재산관리 관련해서는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조금 안전하게 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이걸 신탁이 좀 어려운 개념이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거는 상당히 번거롭고 신경 쓸 게 많은 일입니다. 재산을 관리하기에는 맞습니다. 뭐 너무 많아요. 예, 복잡하고. 네. 예. 나는 그 이익만 얻고 싶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관리하는 것만 똑 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네네. 나 또는 내가 지정하는 사람은 그 이익만 얻는 그거를 신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부모님들이 네. 재산을 네네.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다. 네네. 그러면은 신탁을 해놓은 다음에 네네. 수익자를 우리 아이로 해놓으면 예. 내 재산을 맡겨놓고 그 사람들은 네.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익을 우리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면 또 내가 우리 아이에게 재산을 일단 증여를 하고 네네. 대신에 그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네네. 불안할 때는 그 아이의 재산을 신탁을 하게 해놓으면 네. 이제 위탁자는 우리 아이가 되는 거고 네네. 수탁자가 관리해주고 수익자는 또 우리 아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라 그 형제가 없으니까 더 이런 게 더 관심 많거든요. 근데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형제가 아닌 이상 형제끼리도 사실 이것 때문에 막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좀 아니면 전문 기관에 맡기면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펀드 매니저나 자산관리사에게 그 재산 관리를 맡길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신탁과 어떻게 다른가요? 신탁이 다른 거와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을 관리를 맡기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소유권을 이게 이제 우리 상상 속에서 이게 좀 이런 그런 속에서 나눠보면 소유권의 개념을 관리하는 것과 수익이라는 걸로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된다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관리하는 권한을 넘기기 위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만약에 제 재산이 있으면 이분한테 소유권도 넘기는 건가요? 관리도 하고 제 소유권을 좀 위험하지 않아요? 소유권을 넘기는 건데 그렇게 하는 장점이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제가 대신 관리한다고 하면은 항상 그분으로부터 제가 권호준 씨 재산을 제가 대신 관리한다 그러면 항상 권호준 씨한테 가가지고 위임장 받아오고 권호준 씨도 그렇죠. 맨날 도장 맞아. 찍어서 인감증명서 보내주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만약에 아예 그냥 권리를 넘기면 다 넘겨주면은 제가 그냥 제 것처럼 이렇게 밖에 가서 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걸 이제 등기라는 거예요? 등기를 띄워보면 그게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예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제 보통 은행들이 그 예금을 이제 금전 신탁이라 가지고 예금 신탁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A 은행 했다고 A 은행 하고서는 괄호치고 명의인이 써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은행 게 아니고 뒤에 누군가 이거의 실제 주인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관리는 이 사람이 하지만 이건 내 거다라는 예, 게 개념이 맞습니다. 있군요. 예. 그럼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건데 이 신탁 제도는 그럼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신탁은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고령자들이 나중에 내 재산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승계를 할 것인가 그럴 때도 신탁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장애인분들도 안전하게 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사실은 방법이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신탁을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멋있네요. 예, 그래서 신탁 법에 있는 이게 좀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규제들만 준수를 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구상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좀 선진국들은 이 신탁 제도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뭐 그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발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기초생활 수급비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연금 같은 거를 이제 잘 모르니까 친구들 야야 쓰자 그럼 이렇게 막 써버리고 그냥 낭비해버리고 뺏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예. 우리 장애인 친구들 보면 수급비가 들어오면 이게 자기는 좋은 거예요. 이게 용돈이 들어와. 우리 딱 저희 초등학생 때 용돈 들어오면은 쓰고 싶은 거랑 다 써버린 것처럼 친구들이랑 막 사 먹어버리고. 예. 네,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꼭 이제 수급비가 들어오는 날만 되면 꼭 누가 와요. 이제는 요즘에는 진짜 이제 부모님한테 떠나서 독립해서 사는 발달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와요. 와가지고 돈을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상하게 돈을 가져갑니다. 가져가든가 같이 뭘 사 먹든가. 예.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급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실 신탁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탁을 이용하면 그 발달장애인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뭐 사기를 당하거나 뭐 재산을 빼앗는 일 같은 게 좀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왜냐면 이 재산 자체가 일단은 수탁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실제는 발달장애인 재산이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옆에 있는 좀 이제 질이 안 좋은 사람이 발달장애인을 데리고서 이제 우리 친구들은 또 막 제 계좌에 우리 아빠가 준 뭐 돈이 뭐 1억 원이 있어요 이렇게 막 또 좀만 물어보면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제 아들이 그래요. 제 아들이 적금을 하는데 네. 자랑을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차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 차 뭐야?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뭐 얼마다. 그러면 저도 그 차 살 수 있어요? 너 돈 있어? 네, 얼마 있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모은 금액을 막 얘기하니까 야 얘기하지 마. 그래도 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얘기하기 되게 불안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우리 발달장애인분 명의의 계좌면 사실은 본인이 가면 돈을 빼주거든요. 네, 그렇죠. 무조건 네.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탁이 돼 있다. 그럼 신탁 계약에서 돈을 빼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미리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발달장애인 분이 누군가 같이 가더라도 이 돈을 관리하는 수탁자인 뭐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그 계약에서 정해진 사유가 아니니까 돈을 안 내줍니다. 본인이 가도.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어떤 제3자에 의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는 그건 거의 원천적으로 예방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탁을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아이의 재산을 좀 지킬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럼 또 신탁을 통해서 또 이런 어떤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또 우리 신탁의 가장 큰 장점 중, 그러니까 가장 특징이면서 장점 중 하나인 게 이 재산이 신탁을 일단 해놓으면 모두로부터 독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권호중 씨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에게 매월 뭐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안타까운 일로 뭔가 불의의 일로 갑자기 빚이 이렇게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에게 주려고 생각했던 내 재산도 다 이제 권호중 씨의 채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먼저 재산을 증여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제 아들이 또 그럼 또 이제 그 우리 아이의 이제 채권자나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재산이 그게 불안불안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탁을 해놓으면 이 신탁 재산은 그 자체로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호준 씨가 신탁을 해놓은 다음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안 건드려요? 채권자는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 역시 아이의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채권자 이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수탁자 내 소유자잖아요. 내가 소유자인데 만약에 그 수탁자가 그러니까 수탁자인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빚을 많이 져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걸 못 건드립니다. 이 신탁 재산은 분리해서 독립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딱 그 목적으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도산절연 효과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도산에서부터 절연한다. 우리는 이 신탁 재산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하게 되게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법, 정말 좋은 제도네요. 네.